여러분 혹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17년간 쌓아온 커리어, 12년간 믿어온 남편, 그리고 조국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제니퍼 리입니다. 지금은 이은혜라는 한국 이름으로 살고 있죠. 39살이고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교포였어요. 17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항공통신 감청이 제 전문 분야였죠. 적국의 군사 기밀을 훔쳐내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제가 간첩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산골 마을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7월이었어요. 저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지하 3층 비밀 작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통신을 감청하는 최고 기밀 업무였죠. 남편 마이클도 같은 해군 장교였는데 함정 지휘관이었어요. 결혼한 지 12년,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가 중국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사보안대가 들이닥쳤어요. 제니퍼 리 중령 체포합니다. 적국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데 동료들이 모두 저를 피하더라고요. 17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집에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제니퍼, 우리 이혼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무죄야. 상관없어. 네가 간첩이든 아니든 내 승진에 방해가 될 거야. 이미 이혼 서류 준비했어.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제 손목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더니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이제 나에게 짐일 뿐이야.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마이클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한테 간첩 혐의가 씌워진 게 오히려 좋은 핑계였던 거죠. 3개월간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터진 시점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명예퇴직도 아닌 그냥 쫓겨났고 연금도 삭감됐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앉아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17년간 지켜온 게 뭐였을까?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는데 조국은 저를 간첩 취급했고 남편은 저를 버렸어요. 군에서는 나를 지켜줬다고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군 관련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간첩 혐의를 받은 후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2년간 가장 친했던 동료 수잔마저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은행 잔고는 2만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집도 월세였고 차도 리스였어요. 갑자기 모든 수입이 끊어지니까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절망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외할머니가 쓴 한국어 편지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번역 앱으로 돌려봤죠. 우리 손녀가 언젠가는 고향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강원도 삼포마을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한국으로 오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것 외에는 뿌리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편지들이 제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2023년 10월 저는 짐 몇 개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삼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60명 남짓한 정말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살던 한옥은 거의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문짝은 썩어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미국 여자가 나타나서 폐가에 살겠다고 하니까요. 더 문제가 된 건 제 말투였어요. 한국어를 어설프게 하다 보니 자꾸 영어가 튀어나왔거든요. 특히 화가 나거나 당황하면 영어로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가드, what should I do?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걸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 밤에 혼자서 영어로 중얼거려. 혹시 간첩 아냐? 누구랑 무선으로 연락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 쓰던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응급상황 대비용이었는데 이게 더 의심을 샀어요. 마을 이장님인 김정수 씨가 직접 찾아왔을 때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젊은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여기 뭐 하러 왔어? 외할머니 고향이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밤마다 영어로 중얼거려? 그리고 그 기계는 뭐야? 이건 그냥 라디오예요. 라디오가 안테나가 그렇게 길어? 혹시 간첩 아니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간첩이라니요. 저는 미국 간첩으로 몰려서 쫓겨온 사람인데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 간첩 취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 반상회에 불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둘러싸고 앉았죠. 마치 재판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여자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미국 간첩이 우리 마을에 뭘 하러 왔나? 군사시설도 아닌데 산골에 왜 왔을까? 혹시 우리 마을에 군사기밀이라도 있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을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얘가 밤에 불 켜놓고 뭔가 쓰고 있더라. 보고서 쓰는 거 아냐? 사실 저는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영어로 쓰다 보니 밤늦게 불을 켜놓게 된 거였는데 그게 수상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상한 운동도 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하고 달리기 하고. 군대 생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의심스럽게 보였나 봐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제 처지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간첩이라고 누명을 쓰고 미국에서 쫓겨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간첩 취급을 받는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갈 곳도 없었거든요. 폐가나 다름없던 한옥 수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전기, 배관, 건축 기술을 총동원했죠. 지붕 새는 곳을 고치고 썩은 문짝을 새로 만들고 전기선도 다시 깔았어요. 군대에서 폭발물 제거 훈련을 받을 때 배운 정밀 작업 기술이 도움이 됐죠.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일 꽤 하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남자들도 못하는 걸 혼자서 다 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마을 공동축대가 폭우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마을 상수도까지 끊어졌어요. 이거 완전 대공사네. 돈이 수천만 원은 들 거야. 군청에 신고해도 예산 없다고 할 텐데. 이러면 우리 마을 망하는 거 아냐? 마을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다음 날부터 혼자서 축대 복구에 나섰어요. 군대에서 배운 토목 공사 기술을 활용했죠. 시멘트를 개고 철근을 배치하고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작업했어요.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일주일 만에 축대를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상수도까지 연결해서 물도 다시 나오게 했고요. 마을 소방호스도 교체했어요. 30년 된 낡은 호스는 구멍이 뚫려서 화재가 나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제 돈으로 새 호스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아이 다은이가 갑자기 고열과 경련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 응급차를 불러도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은 걸려. 이러다 우리 다은이 죽는 거 아냐? 다은이 어머니 박미영 씨가 울면서 난리를 쳤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전장 응급처치 기술을 총동원했죠. 먼저 다은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수분 공급을 위해 링거를 놓았습니다. 군대에서 응급의료 훈련을 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용 링거 세트가 있었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다은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박미영 씨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장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를 살려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30분 후 다은이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경련도 멈췄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정된 상태였죠.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의료진이세요? 아니요, 그냥. 응급처치를 좀 배웠어요. 다은이 어머니 박미영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은이 어떻게 됐을지. 언니는 우리 다은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4년 여름 장마가 유난히 심했어요. 50년 만에 폭우라고 뉴스에서 난리였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다리가 홍수로 완전히 유실됐습니다. 교각까지 뽑혀 나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고립됐네. 시장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이러면 마을이 없어지는 거 아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군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당장 복구는 어렵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도로 복구 작업을 자원봉사로 도와주러 온 청년이 나타났어요. 정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이라고 합니다. 한의사 지망생이에요. 정민 씨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누나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사연이 좀 있어요. 서울에서 한의원 개업했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정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구했어요. 7년간 준비해서 강남에 한의원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빚만 몇 억 지고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전세금까지 다 날렸어요. 이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이런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떠돌고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대화가 편했어요. 다리 복구 작업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누나는 왜 여기 오게 되셨어요? 저도 인생이 완전히 꼬여서요. 미국에서 모든 걸 잃고 뿌리를 찾아서 왔죠. 그럼 저랑 똑같네요. 둘 다 인생 망한 사람들이고. 정민 씨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작업한 끝에 임시 다리를 완성했어요.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사람과 작은 차량은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이제 마을이 살았네. 이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했어요. 은혜가 우리 마을 수호신이야. 이 여자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장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어딘가에 진짜 소속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제니퍼 리 중령 긴급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퇴출된 사람인데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대사관으로 나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서울까지 갔어요. 대사관 보안 담당관이 저를 맞았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제니퍼 중령 죄송합니다. 당신은 무죄였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간첩을 잡았어요. 당신 남편 마이클 중령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이클이 진짜 간첩이었다는 거였죠. 마이클이 중국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당신과 이혼한 것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럼 제가 받은 모든 누명은? 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금 마이클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동기지에서 복귀 요청이 왔습니다. 계급도 대령으로 승진시켜드리고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명예도 완전히 회복해드리고요. 1년 전에는 간첩 취급하면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대사관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민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과 쌓은 인연은 어떻게 하고요? 다은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날 밤 마을로 돌아가서 잠이 안 왔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한국어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다. 언젠가 우리 손녀도 진짜 고향을 찾기를 바란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정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미국에서 복귀 제안이 왔어요. 그럼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절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7년간 군인이었지만 한국에서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정민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사관에 거절 의사를 전했고 바로 귀화 신청을 했죠.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이름도 이은혜로 바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으며 살겠다는 뜻이었죠. 마을에서 하늘소 공방이라는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어요. 통신기기 수리, 응급장비 교육, 재난대응 매뉴얼 전수가 주 업무였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마을을 위해 쓰는 거였죠. 다은이는 제가 가르쳐준 응급처치에 관심을 보이더니 나중에 소방대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정민 씨는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치료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마을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귀촌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만에 마을 인구가 6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은혜야, 네가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줬어. 이장님이 정말 딸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8 결혼과 탄생, 그리고 진짜 조국. 2025년 봄 정민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은혜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여기서 평생 함께 살아요.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죠. 마을 회관에서 한국식 혼례를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은혜야, 너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시집가는 것 같아. 박미영 씨가 제 한복을 고쳐주시며 말했어요. 친어머니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례 도중에 마을 아이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마을에 온 이후의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든 거였어요. 축대를 고치는 모습, 다은이를 돌보는 모습,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언니, 우리가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이 행복해졌어요. 다은이가 앨범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39살의 늦은 임신이었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마을이 진짜 고향이 되겠네. 정민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제 임신을 축하해줬습니다. 마치 친딸의 임신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은혜가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박미영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금 저는 임신 6개월째입니다. 하늘소 공방은 정민 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도 점점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17년간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국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이란 피로 이어진 곳이 아니라 제가 목숨 걸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강원도 삼포마을에서 진짜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만났고요. 군복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너져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법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